네, 4월 11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기분 좋은 하루였던 것 같아요. 일단 비트코인이 무엇보다 3만 달러를 뚫어줬어요. 3만 달러. 정말 오랜만에 보는 숫자죠. 이 앞자리가 3자로 바뀐 게. 이 앞자리가 1자까지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3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6월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3만 달러를 돌파해 놨습니다. 뭐 3만 2,500달러, 3만 3천 달러 나아가서 3만 4천 달러까지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전망들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위기가 훈훈하다. 뭐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캡틴 5의 경우에는 이게 지금 위클리 차트예요. 위클리 캔들인데 비트코인이 지금 중요 저항 라인을 막 뚫어냈다는 거예요. 이게 3만 달러거든요. 3만 달러를 막 뚫어는 냈는데 과연 여기서 이번 주 다음 주를 거치면서 지지를 온전히 잘 받아낼 것이냐, 이게 관전 포인트다. 컴온 황소들 보내버려 위로,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3만 달러 돌파까지 지금 해낸 것도 굉장히 기쁜 일인데, 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이걸 다 봤어요, 이걸. 6월에 폭락하고, 이거 11월에 뽀글이 사태, FTX까지. 이때 이제 15,000달러대 잡았으면 지금 벌써 2배잖아요. 200% 수익률인데, 전 이때 못 잡았거든요. 겁나가지고. 이 10,000달러 찍을까 싶어가지고, 전 못 잡았어요. 근데 이때 잡으셔서 지금까지 홀딩하신 굉장한 분들은 지금 2배 수익이죠. 200%. 네, 그래서 이 장투의 어떤 미덕이라는 거는 이런 위클리 차트의 변화 흐름 속에서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 3만 달러를 얼마나 잘 지지받아 주느냐가 굉장한 중요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캡틴 5 같은 경우에는 이건 12시간 차트거든요. 이 강세 페넌트 패턴이 지금 됐다라는 거예요. 상단 저항을 뚫었기 때문에 됐고 20% 정도 더 나아갈 거다. 그럼 얼마가 되냐? 다음 타깃은 33,333달러다. 그래서 33K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시간 차트니까 여차하면 이번 달 안에 이 33,333달러를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네, 이승민님, 백수영님 어서 오세요. 네, 이건 알리 마르티네즈. 저도 가끔씩 인용하는 분석가 중에 한 명인데 차트를 되게 디테일하게 잘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하는 얘기가 이 강세 메가폰 패턴이 지금 형성됐기 때문에 메가폰 패턴, 이게 지금 소리가 확성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성되고 뚫고 지지받으면 더 간다. 이게 지금 메가폰 패턴의 교과서적인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금 가서 이게 지금 데일리 차트예요. 가서 지지받고 3만 달러까지 갔기 때문에 더 나아간다. 어디까지 가냐면 추가적으로 지지받은 때부터 23.59% 상승한 3만 4천 달러까지도 내다볼 수 있다. 그때까지 상승 흐름이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강세 메가폰 패턴의 상단 저항 돌파 이후에 지지까지 확인을 해줘서 3만 4천 달러까지 추가적인 랠리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이거 마이클 반데포페 양반은 지금 굉장히 조금 얄팍한 개미의 심리에 대해서 꼬집고 있습니다. 이거 보고 저도 좀 웃었어요. 비트코인이 무려 275일 동안 15,000달러에서 25,000달러 사이에서 움직였다. 무려 275일 동안, 이게 10개월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따지고 보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었던 기회가 1년 가까이 있었다라는 거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뭘 원하냐면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비트코인이 더 조정받길 원하고 있다. 예, 굉장히 재밌죠? 이 강팍한 되게 걔네들의 어떤 심리들을 딱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탁머니 리잘드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얘기예요. 이건 지금 1시간 차트인데 29,000달러 1시간 차트에서 저항 라인으로 작용해왔던 29,000달러 뚫고 지금 3만 달러 간 거잖아요. 그래서 더 높은 고점을 형성하면서 비트코인이 결국엔 해냈다. 그래서 잘 가고 있는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매수세가 달라붙어서 이런 돌파 힘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매수 압력을 지금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이건 스탁머니 리잘트가 또 다른 차트, 4시간 차트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 건데 재밌어요. 이게 지금 4시간 차트 기준으로 2020년 12월에 저항 맞고 또 맞고 돌파하고,
그러니까 4번 저항 먹고 5번째 돌파를 이뤄냈을 때 거대 랠리를 펼쳤던 거거든요. 2021년 정고점까지. 근데 지금 저항 맞고 저항 맞고 저항 맞고 저항 맞고 근데 지금 5번을 저항 맞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한번 계속 가게 될 거고 빠지더라도 한 번 더 돌파를 하게 되면 이제 강세 랠리 반감기 국면으로 시장으로 이제 접어들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 볼린저 밴드의 창안자죠. 이 존 볼린저가 이게 비트코인 29,000달러 찍기 전이에요. 뚫기 전인데 이 볼린저 밴드에서 지금 비트코인의 스퀴즈가 임박했다라는 신호가 나오고 있다. 근데 실제로 스퀴즈가 발생한 거예요. 이 쇼 스퀴즈 양상을 보이면서 비트코인이 훅 올라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4월 중반 이후에 이미 비트코인의 방향성은 좀 정해졌다라고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그런 분석들이 조금 더 힘이 찍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건 인컴 샤크. 인컴 샤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비트코인 도미넌스거든요. 도미넌스 차트인데 이게 지금 48% 중반까지 올라섰잖아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가서 지금 찍었는데 이게 지금 저항 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항 맞고 떨어져서 한 46% 정도까지 한 6일 정도 뒤에 이렇게 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질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쩌면 그러니까 6일 뒤에 뭔가 플레이아웃이 될 것 같다. 이게 뭐가 플레이아웃 된다라는 걸까? 이건 이제 알트 랠리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알트 시즌이 지금 비트코인이 급격한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도미넌스가 조금 빠지고 비트코인이 살짝 조정받는 양상을 보일 때 알트 강세장이 펼쳐질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지금 좀 아쉽죠. 그래도 1900달러 위에는 자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상하이 업그레이드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크다 보니까 사실 저도 조금 한 2500달러 정도까지는 12일 전후에 조금 펼쳐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뭐 별다른 게 없죠. 반등을 좀 해주긴 했지만 비트코인이 하루 사이에 한 6%대 반등할 때 이더리움이 지금 3% 수준 반등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좀 아쉽다. 그러니까 상하이 업그레이드의 호재가 직접적으로 반영되지는 않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더 캐피털 CEO예요. 브라이언 모포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상하이 업그레이드는 아무래도 이더리움 가격 자체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 그런데 몇 달 뒤에는 이 트레이딩에 있어서 변화가 좀 생길 가능성이 있어. 시장에 조금 더 많은 구조적인 상품이 등장을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전통 금융이, 레거시 금융이 암호화폐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 그 시작점을 이제 목격하게 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그거죠. 이더리움 상하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더리움 스테이킹과 언스테이킹이 이제 기술적으로 온전하게 구현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더 스테이킹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기관들, 어딘가에 돈을 투자해서 수익을 올려야 되는 기관들 입장에서는 블록체인 프로젝트 중에 굉장히 알트 대장, 안정성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에 스테이킹을 하면 더 많은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게끔 그런 파생 상품들이 이제 더 많이 등장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상품들을 통해서 이더리움 스테이킹 쪽으로 기존 레거시 금융들이 그 돈이 들어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어떤 이더 2.0에 직접적으로 스테이킹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기관들은 예를 들어서 뭐 피델리티가 출시하는 이더리움 스테이킹 파생 상품 뭐 이런 게 만들어진다라면 거기에다 이제 돈을 넣겠죠. 그런 식으로 뭐 CME가 됐든 피델리티가 됐든 뭐 그런 식으로 조금 이 시장에서 아니면 나스닥이 될 수도 있겠죠. 이 시장에서 어떤 금융 거래에 있어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플레이어들, 그런데 이미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핵심 플레이어들, 이런 곳들에서 더 많은 파생 상품, 이더리움 관련 상품들을 출시시키고 거기에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오는 걸 목격하게 될 것이다. 뭐 저도 이런 말씀 뭐 오랫동안 드려왔지만 상당히 공감이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 지금 스테이킹을 하고 계신 분들이나 이더리움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참 생각거리가 많아요. 이거 지금 크리스티나 게오르기베바 IMF 총재가 한 말인데 이 리포트를 냈어요. 이번에 IMF에서 고령화와 생산성 증가 둔화로 인해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금리가 코로나 이전의 초저금리로 되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향후에 10년 미국의 실질 중립금리가 1% 미만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이제 실질금리라는 건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1% 미만? 다시 이제 초저금리 시대로 간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굉장히 골 때리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도 합니다. IMF가 낮은 금리가 이 코로나 대응으로 인해서 부채를 늘릴 수밖에 없었던 일부 국가들의 부담을 줄일 것이다. 완전 개소리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결국에는 돈을 더 찍어내서 국가 채무를 땜빵질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폐의 가치는 더욱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게 또 IMF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미국 연준의 얘기와 스탠스와 지금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립금리의 수준을 0.5%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데 1% 미만이라고 하니까 지금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레리 서머스인가가 지난주에 그랬던 이게 정반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IMF는 미국 달러를 백업하기 위한 어떤 멘트질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리가 좀 내긴 많이 내렸어요. 예, 이게 지금 82년부터인데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 결국에는 돈을 찍어내서 초저금리 시대를 만들고 국가 부채를 땜빵하는 전형적인 어떤 거품 형성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런 양상에 대해서 그런 방식에 대해서 그런 미래에 대해서 지금 IMF 총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멘트를 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최근에 미국에서 구글링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키워드예요. 재밌죠? 1위가 비트코인이에요. 미국에서 서치 볼륨이 190만. 근데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잠깐만요. 글로벌하게 봤을 때도 엄청 많구나. 1200만이니까. 재밌는 건 미국에서 지금 구글링 키워드 검색 순위 1위가 비트코인, 트럼프, 뭐 속보, 엘비스 프레슬리가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디즈니월드 스파이더맨, 책자금 대출, 자동차 보험, 백악관 뭐 이런 것들을 많이들 검색을 하네요. 야, 트럼프가 2위라는 것도 재밌는데 어쨌든 미국에서 지금 규제 이슈와 관련해서 엉망진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미국에서 구글링 키워드 검색 1위가 지금 비트코인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어떤 흐름이죠. 사람들의 관심사는 트렌드의 흐름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모습들도 지금 포착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